심장사상충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걸린 걸 모른 채 살아간다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일단 딱 3개만 꽂아주세요. 필수라면은 첫 번째, 아, 네, 할게요 해. 계산을 하면 10만 원이 나와. 자, 이제 수의사 선생님에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심장사상충. 이거 수의사들은 항상 월 1회 꼭 하래. 사실 월 1회 좋지. 하면 안 좋은 게 뭐가 있겠어. 근데 한 달에 15,000원씩 매달 내야 되잖아요. 일단 심장사상충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심장사상충이나 뭐 외부 기생충, 특히 여름철에 꼭 해주셔야 돼요. 아, 심장사상충 꼭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심장사상충의 아기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방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방약을 투여를 하지 않고 만약에 모기가 물려서 심장사상충 질병에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성충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그쵸. 어른이 될 수 있어요. 예방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된 경우에 이제 이게 성충이 되었을 경우 네. 치료하는데 비용도 엄청나군요. 엄청나게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치료 기간도 거의 완치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걸린 걸 모른 채 살아간다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이제 15,000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이지만 겨울에 안 받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엔 꼭 받지만 겨울엔 받지 않는다. 왜냐 모기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좀 어떻게 돼요? 근데 제 생각도 그렇고 그 미국에 이제 그 기준을 세워주는 미국 심장사상충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게 1년 내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모기가 이제 물론 이제 거의 여름철에 대부분 있지만 맞아요. 그런 이제 겨울철에도 요새는 뭐 집에 난방도 잘 되고 그다음에 어떤 상수도 하수도 여기 타고 올라오는 모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혹은 뭐 외부 생활하는 아이들 있죠. 네네. 밖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언제든지 모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1년 내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일단 15,000원 쌓였습니다. 그 다음 것들이 이제 더 커요, 사실. 제 수의사님이 저한테 받으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실제 다 받았고. 종합백신이 5차까지 있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기관지염 백신, 강견병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종합 백신은 5차까지 맞아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나머지는 연일에 무조건 받아야 된대. 일단 종합 백신 좀 얘기해줘요. 5차까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것도? 네, 5차까지 받아야 돼요. 5차까지 다 받으면 거의 한 20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 정도 비용이 나가죠. 5차까지 이제 접종을 해야 충분한 몸에서 항체가가 형성이 돼요. 면역 항체가 충분해야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 1회 이제 맞아야 된다는 이유도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갱신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항체가가 떨어지니까. 네. 알겠어요. 저도 심장사상충과 종합 백신까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 공부해보니까 이거 맞아야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코로나, 기관지염,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네. 강견병까지 무조건? 네, 광견병도 무조건. 광견병은 이제 법적으로 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뭐 와. 제가 이제 병원에서 봤을 때 네. 뭐 어릴 때 이제 그런 질환에 걸린 애들이 많거든요. 바이러스성 질환은. 근데 이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노견에서도 간혹 뭐 코로나 장염이나 전염성 기관지염에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은 다 접종을 안 하고 계셨던 분들. 공감합니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 미안해, 너 앞에서 계산하고 있어서 다 계산하면 이게 다 15만 정도 돼요, 1년에. 그럼 아까 그거랑 나누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는 뭐가 나가고 있는 거야. 사료 빼고, 이건 다 그냥 다 빼고. 맞아요. 수의사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맞는 게 맞다. 맞는 게 굳이, 자, 이 중에서 네. 무조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일단 딱 3개만 꽂아주세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필수. 필수라면은 첫 번째, 뭐 심장사상충. 오케이. 그다음에 종합 백신. 종합 백신. 그리고 광견병. 이거는 무조건에 무조건. 네, 무조건에 무조건이고 나머지도 근데 다 맞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각자 입장은 다른 거니까. 저도 사실 나머지는 가끔 좀 받을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 사실. 동표이 가잖아요,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5월이 목욕할 때 됐네요. 목요일이 근데 5월 목욕하려고 했는데 스팀 샤워도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네, 할게요 해. 계산을 하면 10만 원이 나와. 아니 물론 하면 다 좋은 거겠지. 한 번 갈 때마다 내가 머리 깎는데 15,000원밖에 안 나.
맞아요. 비용 부분이 조금. 네. 그래도 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뭐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뭔가 그쵸. 내가 약간 돈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좀 이해는 되시죠? 물론 저는 이제 다 보호자님의 그런 부분도 다 이해는 되기는 그렇죠. 돼요. 네. 그럼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거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보험이 안 돼요? 아, 요새 이제 굉장히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메리츠 화재나 네네. 아니면 삼성 화재, 네네. 뭐 다른 회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메리츠 화재가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네. 수술이 보장이 되는 수술이 있고 안 되는 수술이 있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소형견에서 많이 발생하는 뭐 슬개골탈구나 뭐 고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은 되는데 네. 또 이제 가입 시기로부터 1년 뒤 그때부터 이제 보장이 가능하니까 약간 사람처럼 의료보험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막 딱 정해진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다 사보험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 초창기 단계라 요새는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가입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강아지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더 크니까 이렇게 막 서잖아요. 아, 네네. 이렇게 서다 보면 쓸개골이 뭐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던데 맞아요.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요. 어. 슬개골탈구 원인을 생각해 보면 슬개골탈구는 이제 발달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통 선천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품종에서는 네. 그런 걸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뭐 특히 이런 오오리처럼 포메라니안이나 잘 걸려요? 네, 잘 걸리고 또 뭐 푸들, 뭐 비숑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형 견종이 그런데 좀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뒷다리를 드는 걸 계속하면은 그런 슬개골탈구가 가속돼요. 정확하게 쓸개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슬개골은 여기 일단 뒷다리에 있고요. 뒷다리에서도 여기 무릎뼈,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무릎뼈예요, 슬개골이요. 그래서 여기 무릎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앞다리 아니군요. 앞다리는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앞다리에 있다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뒷다리에 있는 건 뒷다리에만. 쓸개골이구나. 네. 이런 건 좀 잘 케어하려면 일단 집에서 잘 케어해 주시는 방법은 뭐 일단 다리를 뭐 쩔뚝거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네. 집에서 일단 카페트나 매트 깔아주셔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침대나 소파 같은데 점프해서 뛰어 올라가지 않게 네. 계단 같은 거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기들 발털 있죠. 맞아. 네. 발털 있잖아. 발털이 또 많으면은 애들 발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발톱도 길면은 네네. 또 발톱으로 이렇게 서게 되고 그래서 발톱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애들 가끔씩 구토나 설사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저는 이제 얘를 강아지 제대로 키워본 게 처음이에요. 아, 네. 이제 키운 지 작년 5월에 분양을 받아서 이름이 5월이에요. 되게 단순하네요. 구토 설사할 때 있잖아요. 그쵸. 처음에 굉장히 놀라서 병원 갔는데 그 다음에 가끔씩 하는 때가 있으니까 뭐 얘도 속이 안 좋을 때가 있겠지.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보고 이 사람 데려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내원 거의 1위가 소화기 질환이거든요. 구토나 설사가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특히 구토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는 게 이제 애들 공복 시간이 좀 길어지면 공복성 위액 구토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한번 구토를 했으니까 위나 식도가 이제 자극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때 바로 뭔가를 다시 급여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물부터 급여를 해보고 네. 물 먹었을 때 뭐 특별한 반응이 없으면 뭐 사료 같은 거 물에 불려서 급여해 주시면은 뭐 괜찮고요. 근데 뭐 구토설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거나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꼭 동물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동물병원에. 네,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아니 구토 설사만큼 더 문제는 5월이 가장 큰 문제는 네. 자꾸 똥을 먹어요. 밥 먹어요. 집에 사료가 없지도 않아요. 밥도 늘 자동으로 충분히 나오고 있고 쌓여 있어. 그리고 제가 하루에 간식도 소고기야 이런 기타 등등 한 나눠서 몇 번씩 주고. 그래서 자꾸 내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똥이 없어. 어디 있겠어? 이 안에 있겠지. 그리고 날 핥아. 왜 자꾸 똥을 먹어요? 일단 뭐 강아지 식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호자랑 이제 떨어져 있을 때 네네. 뭐 어떤 불안감을 느껴서 변을 먹거나 아니면은 얘네들한테는 대변이 굉장히 재밌는 놀잇감이거든요. 또. 맞아. 후각이 예민하니까 냄새도 굉장히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먹는 경우도 있고 어린 경우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변을 좀 바로 일단은 치워주시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게 산책 좀 자주 시켜주시나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잘 꼭 자주 시켜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 오리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응? 오리? 오리? 여기 피곤해 보이세요? 졸려요? 아이 졸리다. 졸립다.